제주랜드TV 좋아요, 구독. 제주 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는 제주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 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 제8편 끊임없는 임장활동으로 꿈같은 입주를 하다. 2005년 뜨거운 여름을 휴가도 없이 보내면서 처음으로 낙찰받은 신제주 노영동의 미와이차 아파트를 수리하고 깨끗한 집으로 쾌적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처음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집이 정말 깨끗하다며 보일러실도 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꼼꼼히 보고는 거실에 새로 도배한 벽을 쓰다듬으며 부인에게 여보, 이 집이 제일 낫네 하면서 바로 계약을 하자고 한다. 네 그러시죠 하면서 나도 얼떨결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썼다. 집을 보여주자마자 계약이 돼버려서 깨끗한 집을 보여주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처음 와서 본 임차인에게 며칠 만에 미화이차 아파트를 내어주었다. 임대가 순조롭게 끝나자 다음은 대지 지분권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하여 대지 지분권자를 수소문하여 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 문제를 가볍게 해결하였다. 미화이차 아파트는 애초에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여서 다른 사람들이 꺼렸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법원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면상 지분권 해결 문제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주머니의 미화이차 아파트에 대지 지분권을 해결하고도 돈이 남아있어 곧바로 또 한 건을 낙찰받았다. 이번에는 제주시청 후문 쪽에 있는 아파트에 딸려있는 작은 사무실인데 아파트 부속 상가이다. 이 물건은 나중에 피부 마사지 샵으로 임대를 주어도 좋을 것 같았고 혹은 내가 직접 사무실로 써도 될 듯하였다. 분양 평수는 18평형인데 전용은 12평이었다. 이 물건은 그동안 내공이 쌓인 명도협상 실력으로 빠르게 명도하여 수리를 하고 광고를 내자마자 임차인이 들어와 곧바로 임대를 주었다. 매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을 드나드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기 위해서 밤늦게 식당 일이 끝나면 뜨거운 열정으로 임장을 나섰다. 새벽 한두 시가 되어 식당에 딸린 한 칸 방에 들어와 새우잠을 자고서는 다시 새벽에 나가 제주 동문시장에서 새벽 시장을 보고 식당 영업 준비를 하였었다. 그 기간 중에도 두 번째로 낙찰을 받았던 상가 물건인 데일아파트 상가도 어렵고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명도가 끝나고 임대를 놓으니 주머니에 또 돈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북제주군의 조천읍 와을리, 현재는 제주시 조천읍 와을리에 좋은 단독주택 물건을 발견하였다. 혼자서 새벽에 임장을 나가보았는데 적정한 감정 금액과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이어서 맘에 쏙 들었다. 다음날 새벽에 집사람을 차에 태우고 좋은 물건이라고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에는 깨끗한 단독주택이라 좋네. 동네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냥 우리 살아도 되겠다. 집사람은 북제주군의 와을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 이튿날 새벽에 같이 집사람과 함께 또 다시 가서 주변을 둘러보니 집 옆 단밑으로 커다란 천연 동굴이 보였다. 아니, 이 집 아래에 동굴이 있는 거 아냐? 집 옆에 동굴이 있으니 약간은 꺼림직스럽기도 했다. 동굴의 끝이 어디까지 해서 끝일까 하고 동굴 입구에서부터 지면 위로 걸었는데 동굴 입구만 보고 끝은 찾지 못했다. 제주시의 동쪽에는 천연 동굴도 지형상 많이 있었다. 3일 연속으로 그 다음날에 같은 장소로 혹시나 하고 밤늦은 식당 영업이 끝나고 밤 12시가 넘어서 그 단독주택에 다시 가보았다. 그랬더니 새벽에 볼 때와는 전혀 다르게 깜깜한 암흑천지였다. 그날 밤이 흐려서인지 가로등은커녕 별빛조차 없어 온 동네가 칠흑 같은 암흑천지가 아닌가. 여보, 이래서 늦은 밤에도 와봐야 해. 낮에는 몰랐는데 이 동네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네. 새벽에 왔을 때는 좋았는데 밤에 오니까 너무 어둡네. 이런 데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라고 하였다. 결국 좋은 집이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입찰을 포기하고 또 새로운 물건을 찾아 임장을 나섰다. 뜨거운 여름을 매일 이렇게 임장을 반복하였다. 2005년의 여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북제주군 서늘리 쪽에 좋은 물건을 발견하였다. 오른 밑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새로 법원 경매 물건으로 올라온 것은 대지 163평, 건평 33평으로 우리가 적당히 살만한 집이었다. 임장을 나가서 보니 집을 비운 지가 꽤 오래되어 마당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고 건물은 여기저기 크랙이 가 있었다. 얼마 전에 동쪽 교래리 쪽에 임장을 갔다가 집마당에 배머물이 벗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집사람이 엄청 놀랐는데 그런 것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다행히 이 집에는 없었다. 집사람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작은 분교가 있고 경매 대상 물건 주위에는 12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두 사람이 살기에 정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이 물건에 입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감정가 1억 1,200만, 낙찰가 7,635만 1,000원, 입찰자 5명. 제주지방법원 부동산 경매 법정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였다. 또 다시 1등이 된 것이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금, 은, 동메달을 전부 순위 안에 드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법원 부동산 경매만큼은 2등도 별 쓸모가 없다. 오로지 1등을 해야만 한다. 물론 부동산 경매에서 2등이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차순위 입찰 신고를 할 수 있고 재수가 좋으면 1등한 사람이 실격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낮 영업을 일찍 마치고 집사람을 태우고 낙찰받은 서늘리 단독주택으로 달려갔다. 여보, 이 집은 우리가 살려고 해. 정말? 그런데 여기도 명도하려면 오래 걸리는 거 아냐? 아니야, 여기는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집주인이 그야말로 싹 치워놓고 이사간 집이야. 그런데 비운 지가 오래되어서 수리를 많이 해야 해. 응, 수리야 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당신이 명도에 힘들이지 않아도 되니 당신 머리 안 아파도 되고 그게 좋네. 여보, 두고 봐. 올 추석은 여기서 보낼 거야. 정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응, 걱정 마. 자신 있으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내 생각에 나는 간이 작은 사람 같은데 집사람 앞에만 서면 갑자기 간이 커지고 담대해지며 배짱이 왜 두둑해지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추석을 여기서 보내려면 시간이 없었다. 어제 낙찰받고 아직 매각허가 절차가 일주일이나 남아있고 매각허가가 나와야 잔금 납부서가 나오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 전에 이곳에 입주하겠다고 선포를 하니 몇 개월 동안 옆에서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집사람이 추석을 이곳에서 지내겠다는 내 말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경매로 낙찰받은 서늘리 단독주택의 집마당은 그야말로 쑥대들이 사람 키보다 높아서 정글을 이루고 집 앞 경계 울타리는 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잡초와 키높이 자란 나무로 무성한 데다가 집은 여기저기 크랙이 보이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허물어져 간다. 다음 날부터 식당의 점심 영업이 끝나면 곧바로 달려가 마당 정리 작업을 하였다. 매각허가가 나오기 전 일주일 동안을 아무 일 없기 바라면서 마당을 정리하고 여기저기 수리업자를 불러 견적을 받았다. 일주일을 꼬박 마당 정리와 경계담 그리고 나무 수영들을 맞춰놓고 잘라놓으니 보기가 좋았다. 매각허가가 결정되자 집수리업자들을 곳곳에 배치 붙여 쉼없이 움직이게 했다. 건물 외벽 수리, 지붕 타일, 지하실 바닥을 말끔하게 프라이마를 덧칠하고 방수 작업을 하였다. 이곳은 심야 전기를 쓰는 곳이었는데 사용한 지가 오래되어 여러 군데 손을 봐야만 하였다. 온수탱크와 배관 그리고 전기업자를 불러 심야 전기를 손보고 마지막으로 부엌 싱크대와 바닥을 깔고 도배를 하고 나니 처음보다 훨씬 괜찮은 집 모양이 갖추어졌다. 업자들의 작업 공정을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나는 마당에 있는 연못을 청소하고 마당의 소나무와 주목 등의 정원수를 손질하였다. 그 사이에 제주시청 후문 쪽에 아파트 상가의 명도가 순조롭게 해결되어 임대를 놓았다. 다시 돈이 만들어지자 추석 전 이틀을 앞두고 서늘리 단독주택에 대한 낙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추석 하루 전날 새벽이 되자 여보, 아침 10시에 이삿짐 차가 올 거니까 이사할 준비해. 우리 정말 서늘리로 이사 가는 거야. 응, 그럼. 내가 추석 연휴부터는 그 집에서 보낸다고 당신하고 약속했잖아. 어제 잔금도 다 치루었어. 공사한 사람들 공사대금도 다 치르고 공사도 전부 끝냈어. 이삿짐 차가 서늘리 오름 밑에 있는 새로 단장한 단독주택에 도착하자마자 집사람은 감탄의 소리를 지른다. 와, 대문도 달라졌네.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네. 우와, 그야말로 집이 번쩍번쩍 좋아졌네. 우리 집사람의 기쁨에 들뜬 목소리가 나를 흥겹게 한다. 그해 가을 추석 전날 새 집에서 저녁을 해먹고 마당을 나서니 넓은 잔디마당 위에 반딧불이 노란 불빛의 형광색을 띠고 무리를 지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짝이며 무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다닌다. 마치 반딧불 무리들이 아무도 없던 집에 새로 이사온 우리를 반기는 기쁜 환영 축제를 여는 듯했다. 우와, 여보, 저거 좀 봐.
반딧불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네. 응, 저게 바로 개똥벌레라고 하는 거야. 여기 청정지역인가 보다. 반딧불이는 제주도에 와서 처음 보지? 응, 나도 처음 봐. 고향 영동에서는 어릴 때 많이 봤었는데.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추석을 앞둔 둥근 달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날 그 느낌, 그 행복했던 순간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다.